지금 남양 특집보다 더 무서운데. 첫 번째는 네.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실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찾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제가 그 반지를 끼고 왔는데 지금 안 보여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떨어뜨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온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는데? 어머. 네? 왜요? 찾았어요. 방송 네. 아래 떨어져 있네요. 네. 죄송해요, 교수님. 저 때문에 같이 찾아주시고. 괜찮아요. 네.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못 찾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집에 가서도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반지가 아니라 만약에 큰 액수의 돈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도 하기가 싫네요. 끔찍한 진짜. 상상이죠. 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해요. 오입금인데요. 오늘은 이 오입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돈이 사라진다고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대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하경 씨,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14억이라는 돈이 입금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4만 원도 아니고 14억이잖아요. 당황하면서 경찰서에 가야 되나? 은행에 가야 되나?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네. 하경 씨가 14억을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로 송금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고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번 돈일 텐데 절대 안 되죠. 만약에 현실이라면 진땀 나겠죠. 그리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부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해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은행은 이제 오입금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또 교수님께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암호화폐는 잘못 송금하면 못 찾나요? 2022년 6월에 네. 이슈가 됐던 기사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실수로 14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거예요. 오입된 거죠. 실수한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쵸. 당연히 이제 반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14억의 일부를 자신의 빚 갚는 데 쓰면서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안 돌려주고 본인이 쓰는 게 가능한가요?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인 것 같은데 A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남의 돈을 쓴 거니까 처벌을 받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네, 맞아요. 암호화폐는 네. 일반 화폐와 달리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자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얘기 나눌 부분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오입금이 정말 많고 거래소에 들어오는 인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대체 오입금이 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나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은행에서 이용자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차고 송금을 하는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암호화폐에서는 전송 실패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체할 때 암호화폐의 주소와 전송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입금을 해서 내 지갑의 코인은 줄어들었는데 받는 곳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이 어디론가 코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면은 완료되기 전에 받는 계좌 예금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암호화폐는 수신자 주소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이잖아요. 투자자 스스로가 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입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가능한 선에서는 오입금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100%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 특성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블록체인이 디지털 장부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래했던 거래소 시스템에 제가 입금한 내역이 전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내역을 찾아가지고 오입금한 상대도 찾고 코인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블록체인에는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누군가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기억나죠? 네. 네. 해당 주소의 소유자라는 걸 인증한 사람만이 그 주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오입금이 된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겠죠. 오입금 되면 찾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어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External Owned Account라고 EOA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건 개개인이 자기의 키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저마다 각자의 키가 따로 있으니까 복구도 각자가 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Contract Account라고 해서 우리는 CA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공용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오입금을 해서 복구를 한다면은 그 안에 같이 쓰는 사람들도 다 사용자들의 지갑이나 금고, 안정장치도 다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의 자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복구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까 하경 씨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반지를 이제 공동 저수지에 빠뜨린 거야.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공동 저수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 마음대로 물을 다 뺄 수도 없을 거고 반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역시 비유의 전문가 아니. 교수님답습니다. 하경 씨의 이력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현실적으로 네. 오입금은 복구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를 포함한 몇몇 거래소에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오입금 복구 노력을 하곤 있어요. 이게 알파벳 하나 때문에 아니면 숫자 하나 때문에 내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몇 달 동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복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또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에 오입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예방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체계를 꼭 확인해야 돼요. 블록체인의 형태가 같은 주소라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수수료가 조금 아까울 수는 있지만 소액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입금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입금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또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 돈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네. 꼭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저는 트래블룰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트래블룰이라는 게 암호화폐 100만 원 이상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때는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실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네 가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오입금 방지를 위해서는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암호화폐 피해 예방 10계명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보이시피싱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보이시피싱 방지 10계명 같은 거를 정부와 은행권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정부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많은 변화를 좀 더 꾀야겠다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문가 같은 말도 하는 걸 보니까 네. 하경 씨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투자자분들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저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의 기본기를 조금 더 탄탄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약속! 제가 매번 이렇게 교수님 가기 전에 붙잡는 것 같네요. 제 주변에 암호화폐로 피해를 입은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다들 교수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다음 시간에는 네. 그런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상담 시간을 아예 가져보면 어떨까요? 암호화폐 상담소처럼요. 예. 제가 그러면은 그 제보를 좀 모아서 예. 긁어서 한번 와볼게요. 아주 좋아요.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당한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